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해제한 일부 주들과 관련해 원시적인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22일부터는 실내 100명, 실외 2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일단 사과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의적인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사고 경위는 물론 운전을 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5,909명 늘어난 2,881만 1,558명, 사망자는 2,369명이 늘어 51만 9,92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564명이 늘어 166만 3,248명, 사망자는 117명이 늘어 4만 7,93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691명이 늘어나 79만 9,476명, 사망자는 128명이 늘어 2만 3,44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78명이 늘어 28만 4,500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7,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 통과를 위해 온건파에 크게 양보한 겁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개인은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처리될 추가 경기 부양안 속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은 조정 총소득이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가 넘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1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1인당 1,400달러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감소해 개인 10만 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를 넘어가면 한 푼도 못 받도록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존 현금 지급 대상자였던 개인 소득이 8만에서 10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에서 20만 달러인 사람들은 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온건파에 크게 양보한 겁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성인 1,200만 명, 미성년자 50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강화하는 대신 주당 300달러로 특별 실업수당을 감액하라는 온건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당 40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해제한 일부 주들을 비난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는 건 원시적인 사고라고 비판하면서 과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해제한 데 대해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주는 사업장이 수용 가능 인원의 100%를 받게 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들은 공중보건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주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가 변화를 만든다는 걸 지금쯤이면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시점에 와 있다면서 그러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다면서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고방식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리브스 주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시시피 사람들은 조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모욕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22일부터는 실내 100명, 실외 2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같은 인원 제한으로 4월 2일부터 재개됩니다.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모임 인원의 제한 완화 조치 시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2일부터 가정 실내 모임은 10명까지, 가정 야외 모임은 25명까지 허용되고 사교 모임의 경우는 실내 100명, 야외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예술,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오는 4월 2일부터 실내 100명, 실외 200명까지 최대 33% 수용 인원 제한으로 재개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완료했을 경우 실내 150명, 야외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국내 이동이나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까지는 격리 또는 음성 진단검사 결과 제출 등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해외여행의 경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일까지 뉴욕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15.2%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일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는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맨하튼 제이콥 제빗 센터와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이 접종을 위해 24시간 운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110표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인구조사국이 2022년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조사를 올해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존 사베인스 하원 의원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상원에서도 처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또다시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일단 예정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3일 하원은 당초 예정됐던 경찰개혁 법안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표결 당일 극단주의 세력이 재차 의회 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최근 올 한 해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바로 오늘인 4일 의회 난입 재시도와 민주당 의원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는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대선 승리 공식화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태가 지나간 후 FBI가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분열한 민심으로 인해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QAnon 세력의 활동에 이목이 쏠렸는데 앞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QAnon 세력이 주도하는 3월 4일 의회 기습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QAnon 세력의 일부는 3월 4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취임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경비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한 민병단체가 3월 4일 의회에 침입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일단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실제로 고의적인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성추행 의혹에 관해 이젠 자신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안다며 고의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쿠오모 주지사가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뉴욕 주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에게서 직접 듣기를 원한다며 회견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은 먼저 여성이 나설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이를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의혹에 대해 매우 끔찍한 기분이고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하면서 의혹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당시엔 자신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들이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사임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있지만 뉴욕시는 불안정하다면서 자신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위해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25명이 탄 SUV가 트럭과 충돌해 1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 차량에 타고 있던 25명이 모두 멕시코 국경 담장에 구멍을 뚫고 미국으로 미입국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사고 당시 보안 감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2일 SUV와 트럭과의 충돌 사고에서 SUV에 타고 있던 25명은 모두 미입국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경순찰대의 엘센트로 지구대장 그레노리 보비니는 44명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된 담장에 구멍을 뚫어 미국으로 미입국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 SUV에 탄 25명은 이들 미입국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SUV로 이송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더 파트롤은 멕시코와의 국경 담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44명 가운데 충돌 사고로 숨진 1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고리 보비노 엘센트로 부문장은 1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드 엑스페디션과 쉐보레 교회의 자동차 보안 감시 비디오가 화요일 아침 개장식을 통해 상영됐다며 이들이 2주 밀수작전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입국한 44명은 사고가 난 포드 엑스페디션 SUV 차량의 25명, 쉐보레 서벌번 차량의 19명 등 2대의 차량에 나뉘어 탑승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벌번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들은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모두 국경 순찰대에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지난주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사고 경위는 물론 운전을 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우즈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 우즈가 몰던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의 블랙박스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한 수색 영장 진술서 사본을 인용해 우즈가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속도와 가속도, 제동 시퀀스, 스티어링 각도 변경 및 기타 계측기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진술서는 우즈는 자신이 운전한 것 자체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실록을 보안관 대리인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무모한 운전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범죄가 없었다면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즈는 지난달 23일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캘리포니아 LA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을 이동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의 하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의료센터로 1차 이송돼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은 후 25일 LA 시더 시나이 병원으로 옮겨져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베이 지역은 부분적인 실내 영업이 가능한 코로나 레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비즈니스들이 영업 재개에 나서면서 기나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동안 텅 비어있던 식당 안이 오랜만에 테이블과 의자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 앞 길거리를 가득 메웠던 테이블과 의자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안전수칙 단계 중 레드 단계로 진입하면서 비즈니스의 부분적인 실내 영업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We're pretty excited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a while because on the first time, right, and then they went back. Yeah, and now we're excited. It's definite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e have been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navigate the difficulties. 레드 단계 진입에 따라 식당을 비롯해 영화관, 박물관, 동물원, 체육관 등도 실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실내 영업을 위해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과 영화관은 최대 수용 인원을 전체 25% 이하로 제한하거나 100명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또 피트니스 센터는 최대 수용 인원을 전체 10%, 박물관과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은 25%로 제한해야 합니다. We've got hand sanitizer stations ready. We have social distancing, new placements on the floor so people know to, stay 6 feet apart. 식당과 소매업의 운영 시간 역시 밤 10시까지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일부 지역에서 실내 영업이 허용되면서 LA 카운티 역시 실내 영업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플 단계에 머물고 있는 LA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레드 등급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실내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시의원들은 대응을 위해서 연방정부에 예산을 배정해 줄 것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LA 12지구 잔니시 의원을 비롯한 조 부스카이노, 미치 오페럴, 니디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 등 LA시 의원들은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시안 태평양계 API 증오 범죄의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한 결의안과 조례안에는 API 증오 범죄 해결을 위해 LAPD가 1년 동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API 범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자금 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잔니시 의원은 인종차별 문제가 반복되는 역사를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아시안을 보호해줄 현실적인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고국을 체험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진행할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이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생이 선발되면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2차례의 출입국 비용, 초기 정착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토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 후 인터뷰를 거쳐 선발합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차량 소유자들이 매년 1회씩 발급받는 종이로 만든 전통적인 양식의 차량 등록증 대신 교통규칙 위반 또는 사고 시 경찰이 요구할 때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확인받는 온라인 차량 등록증 시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차량국은 온라인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는 방법, 위조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차량 등록증 디자인 등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은 3일 올해부터 재단 산하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후원 회원들을 모집해 재단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후원 회원 회비는 1년에 $100이며 재단 후원회에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 347-732-050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뉴욕 한인회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캠페인 2차 세 번째 배분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배분되는 수혜 가정 수는 총 860가정으로 배분 당시 받은 등록증을 제시하면 식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분 일정은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플러싱 141가 H마트 주차장,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뉴저지 파인플라자,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뉴욕 한인회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